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이세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오프닝의 세무 파트를 이제 맡고 있고요. 오늘은 많은 이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주로 이제 피부과 일 수도 있고 뭐 치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MSO 법인에 대해서 이제 자주 문의가 들어오시고 어떤 것들을 설립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간혹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MSO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 MSO 법인인데 한 전국에 한 30-40개 정도의 이제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컨설팅이나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용역을 제공해서 받고 있는 MSO 법인이고 그거에 딸린 이제 도소매 간납업체라고도 이제 불리는 그런 업체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세무조사가 그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이제 과세 조사관들이 추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리한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세무조사를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초반에 설립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계약서 등 어떤 것들을 세팅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이슈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 추징 사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세무법인 텍스케어에 말씀드린 대로 이세근 세무사라고 하고요. 이전에는 이제 포스코 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이제 병의원 세무를 한 지는 만으로 한 1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현재는 병원으로는 한 전국에 한 250개 정도의 병원 의원들을 이제 세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제 대한병원협회나 서울시 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등을 통해서 개원쌤이나 세무 실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좀 이제 저서로는 이제 2권이 있는데 좀 약간 연식은 19년도에 한 권, 이제 20년도에 한 권에서 이제 공동으로 저서를 냈는데 나중에 혹시 미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한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재고를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라 메디컬 더 오프닝을 통해서 세무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메일이나 여기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주시면은 바로바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동영상 강의에 대한 목차는 총 6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MSO 법인의 거래 형태, 두 번째는 이제 공통광고비나 이제 수수료, 세 번째는 상표권, 네 번째는 의약품, 의료소모품 도소매 거래, 다섯 번째는 가지급금, 여섯 번째 기타 이렇게 했는데 5번과 6번 가지급금과 기타는 꼭 이제 MSO 법인의 특징이라기보다도 이제 법인 관련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MSO 법인의 이제 거래 형태.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왜 MSO 법인을 만드시냐를 좀 봤을 때 사실 실무적으로는 실제 MSO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내 병원이 이제 커가고 앞으로 이제 경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니면 실제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비를 만들 목적으로 이제 가족법인, 법인 뭐 이런 식으로 1인 법인 만들어서 이제 MS 형태를 취하는 사실은 실제 거래하지 않는 법인을 만드셔서 경비를 내 소득세를 줄이고자 법인세 소득세율 차이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접근해서 문의 오시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대부분인데 이때 제가 항상 이제 주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MS 법인이 이제 내 병원하고만 거래를 하면 사실은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인이 이제 원장님의 대표자가 이제 법인으로 이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장님이 그 해당 법인의 대표는 아니지만 주주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이게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세당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원장님이 그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어도 법인세 신고할 때 이제 주주 현황을 신고하게 같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장님의 이름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일례로 한 4-5년 전에 이 전문직을 타겟으로 해서 전문직군이 어떤 본인의 이제 병원이나 변호사든 회계사든 세무사업이든 갖고 있고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자전거래 하는 데를 타겟으로 해서 많이 세무조사가 이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이 서울지방국세청 이렇게 청 단위로 해서 많이 세무조사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내 병원하고만 거래하는 법인을 만들겠다. 이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내 법인하고만 거래하는 법인을 어떤 MSO 법인이 있는데 내 병원하고만 거래하면 안 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마치 용역이나 이제 제품을 재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거래하고 경비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무조사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근데 해당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하고만 뿐만 아니라 해당 지점들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많은 거래처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좀 다 이제 다른 양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거래 내역이나 이런 소명 거래가 많을 거고 실제적으로 거래하고 있을 거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세무조사 위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나하고만 거래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하고만 거래하는 법인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원장님들이 들으셨는지 1차적으로 약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제 내 지인 병원 원장님이 있고 그분도 법인을 만들고 원장님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원장님 병원은 지인 법인과 그 지인의 병원은 원장님의 법인과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좀 드러날 수 있는 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인을 이제 2명을 더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인 각각 법인을 만들고 원장님도 법인을 만들어서 A, B, C가 있다라고 하면 A의 병원은 B의 법인과 거래하고 B의 병원은 C의 법인과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삼각구조로 이제 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게 삼각구조로 거래를 했고 이 법인의 세무조사 나온 다음에 이제 다 세무조사 끝나고 사실확인서까지 다 받았죠.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하지 않고 이제 다 주고받은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실확인서까지 다 통보가 돼서 저희 그쪽에 세무조사 나왔고 이제 관련된 저희 쪽까지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이제 알아서 수정신고하라는 이제 수정신고 안내, 사실관계 확인 이런 식으로 향후에 이제 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실제 우리가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소명할 수가 없다면 다 수정신고해서 다 소득세 그간의 약간 이제 가공성 경비에 대해서 다 추징이 되고 가산세까지 다 추징이 되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 되진 않았고 올해 25년도 초에 한 성형외과, 제 거래처 성형외과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는 좀 위험하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MSO 법인을 실제 법인이 있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를 제공하고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내 병원만 두고 있는 법인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법인과 내 병원이 이제 특수관계 로 엮여 있다면 이제 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받고 거래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거래가가 제3자 시가와의 거래, 보통 이제 제3자 간의 거래는 보통 일단 어떤 이제 불법적인 요인이 일반적으로 없을 거니까 시가와의 차액이 만약에 5% 이상이거나 아니면 시가의 차액이 한 금액적으로 3억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소득 금액을 다시 재계산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억의 거래가 되는 시중에 거래가 되는 만약에 그 가액이 있는데 이게 우리 특수관계인이고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원장님의 친인척, 그리고 이제 되게 포괄적입니다. 친인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에 있거나 그런 포괄적인 관계가 다 특수관계인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원장님 병원과 해당 MSO 법인이 특수관계의 영향이 있다면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 소득금액 재계산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가가 2억에 만약에 거래되고 있는데 원장님하고 한 5억에 거래를 했다. 왜 이렇게 거래하냐면 일단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차이율 때문에 그렇죠. 법인에 만약에 이익을 남기고 나는 이제 만약에 경비 처리한다 그러면 소득세율은 원장님은 보통 이런 거래 하시는 원장님 대부분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으실 거예요. 소득세 최고세율은 보통 이제 45%고 법인은 보통 이제 10% 20% 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쪽에 법인 쪽에 더 이익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래를 하는데, 실제로 시가는 2억인데 우리 거래는 만약에 5억에 했다라고 하면 그 만약에 세무조사 만약에 나온다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다. 이 의미는 내가 경비를 실제적으로 세금계산서 5억을 받고 계좌이체도 다 5억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경비 처리를 5억을 했고, 하지만 경비로 5억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실제 시가인 2억대로만 2억만 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게 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는 의미인 거고, 사실 더 이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 조사관들은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 규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응 규정이 불인정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의 예처럼 2억의 거래 원래 시가인데 5억에 거래했다. 나는 5억을 경비 처리했고 반대로 상대방은 5억의 매출로 잡았을 거예요. 근데 1번에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나는 내 이제 5억을 경비 처리로 인정 안 해주고 2억으로 이제 경비 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이니까 3억에 대해서 내 추징 세금이 나오는데, 그럼 반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의 매출은 5억이었으니까 이걸 다시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 불인정했으니까 저쪽에서도 매출을 2억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는데, 요 이제 이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대응 조정이 불인정된다. 상대방은 이제 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 상대방 법인은 뭐 그대로 매출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만큼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과세 측면이,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지 않는 이게 되게 크기 때문에 보통 세무조사 나오면 이게 되게 좋아하는 이 조항입니다. 조사관들은 추징할 게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통광고비 및 수수료. 수수료는 이제 보통 이제 뭐 경영지원이나 컨설팅 등의 발생하는 비용을 수수료 계정 과목으로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공통 광고비나 수수료의 봤을 차원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수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할 것인가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몇 퍼센트 비율이냐는 사실 되게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이 유튜브 강의로 뭐 구체적인 요율을 설명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보통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각 많은 거래처들이 이런 MSO 법인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요율을 보통 수수료 책정했는지 평균치를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치보다 너무 웃도는 수수료를 갖고 있으면 그거 역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약간 세무 추징 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거고요. 지점들이 되게 많을 때 지점들 간의 차이를 볼 때, 수수료에 대한 이제 추징을 이제 하려고 조사관들 입장에서 볼 때 각 지점들 간은 차이가 없는지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MSO 법인의 대표 원장님이 보통 이제 네트워크의 병원 하나도 이제 본인 진료하는 병원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점과 이제 대표 오너 원장님 대표로 있는 이 원장 간 그 병원 간의 수수료율의 차이는 없는지도 이제 다 비교하면서 다 파악을 합니다. 차이가 없는지. 근데 이제 물론 수수료율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네트워크들이 처음에 이제 그 가맹점이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비율을 설정을 했다면, 이제 올해 이제 계속 가맹점 있으면 조금씩 이제 수수료율을 좀 낮춰서 계약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규칙 말고 그런 이유가 없는데 특별히 수수료를 적게 받았다든지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징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익 비용 귀속 시기 오류로 인한 추징. 이제 보면은 MSO법인에서 이제 각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하죠. 전월이나 전전월 매출을 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이제 정산하는 보통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세무조사 하다가 이제 X 1년도에 계약서상으로는 X 1년도에 용역 매출인데 뭐 이게 어쨌든 뭐 MSO 법인의 약간 뭐 행정 오류라든지 아니면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X 2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기속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추징 금액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X 1년도에 매출로 인식하나 뭐 X 2년도에 매출로 인식하나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로 인식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가산세라는 것에 이제 더해지면 이 가산세는 그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짜부터 계속 이자 성격으로 붙는 또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추징 금액이 상당할 수도 있다. 좀 이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용역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앞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좀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요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여야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례가 좀 추징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법인 대표님이 오너로 있는 병원에는 예를 들어서 약간 낮은 요율이나 아니면 이제 무상으로 만약에 마케팅이나 수수료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약간 이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